노후도 플렉스하고 싶으시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연금만으로 플렉스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따라오세요.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훑어봤는데 아직 좀 세세하게 궁금한 점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따박이랑 따박 언니가 오늘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질문을 하면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 내 연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망하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내 퇴직금은 안전하다. 내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다. 우리 회사가 망했다. 내 퇴직금은 이미 사회의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질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 퇴직금을 DC제도로 또는 다른 IRP 제도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망한다고 날아가지는 않아. 금융기관 별도의 계정에 내 퇴직금이나 내 연금자산은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거든.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펀드는 운용사의 또 별도의 수탁 기관이라고 하는데 나가 있거든, 돈 자체는. 그래서 날아가지는 않지만 원리금 보장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당연히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은 발행한 금융기관이 망하면 당연히 날아가게 되는 거지. 저번에 따박이가 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꿀팁을 알려줬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돈을 나눠서 하는 적립식이 유리한 거야? 아니면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넣는 거치식이 유리한 거야? 나는 큰 차별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여유자금이 되는 만큼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12월 말에 한꺼번에 넣어. 왜 12월 말에 넣어? 세액공제를 2월에 받잖아. 근데 12월 말에 내가 한꺼번에 돈을 넣으면 13.2% 또는 16.5%라는 이 세액공제 돈을 받게 되니까 두 달 만에 그런 수익을 올리는 것 같은 그렇네. 느낌이 들더라고. 그럼 적립식이든 거치식이든 어쨌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내가 총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받게 되는 거니까 거치식이든 적립식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 개인연금에 가입했는데 내가 원래 가입한 금융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경우에는 바꿀 수 있어? 가능한데 금융기관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이런 금융회사를 하나를 봐야 되고, 거기에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선별을 할 거 아니야. 그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또 있단 말이야. 그 운용회사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는 어떤 금융사든 1인 1계좌씩은 가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A은행, A증권사, B은행, B증권사, 이렇게 내가 A란 금융사가 마음에 안 들 때 B란 금융사로 갈아탈 때는 연금 이전 제도를 통해서 갈아탈 수가 있어. 수수료는 없어?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아.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계좌에서 담고 있는 자산을 다 팔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이전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상태라고 하면 손실을 실현시킨 다음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지. 그럼 금융사를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연금저축이나 IRP를 은행이 운용하는 것과 어떤 증권사 계좌에서 가입을 하는 것과 이런 차이점이 있어? 은행권, 보험업권, 증권업권마다 그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TF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증권사라고 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은행에서는 ETF가 거래가 안 되고 증권사에서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ETF를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사를 선택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점이 어떤 게 있어? 수수료도 고려를 하고 이자율 이런 거를 고려를 하지. 최근에는 그런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늘어났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모바일로 거래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런 수수료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야. 수수료를 싼 데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주로 거래하는 금융사로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금융사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모바일 앱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잖아. 연금도 그렇게 가입할 수 있어? 연금도 가입할 수 있어. 내가 한 가지 더 팁을 준다면 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익률 범위를 정해놓고 알람을 설정을 해놓는 거야. 마이너스가 얼마까지 나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지 설정을 해놓고 나는 이 정도 수익을 만족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상단의 수익률을 세팅을 맞춰놓으면 그 알람을 올 수 있게끔 문자나 앱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자산 관리하는데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번에 따박이랑 얘기하다가 연금저축은 가입자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따박이네 아들도 지금 가입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소득이 없는 자녀나 또 주부인 뭐 내 아내랑 같이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는 분들이 계셔. 근데 이럴 경우에 중간에 전액 해지를 하면 너 세액공제 받은 거 먹튀했어? 다 토해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 소득이 없는 그 어린 아이나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기타 소득세를 내진 않아. 특정 금융상품을 가입을 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있잖아. 이 수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이라고 그 과세를 이연해주는 만큼 중간에 세금을 안 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연금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노후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베니핏을 준 계좌이기 때문에 그런 이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게끔 되어 있어.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연령대별로 연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궁금증인 것 같아.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한 달에 생활비를 다 쓰고 나면은 남는 돈이 10만 원 안팎이야. 이 돈을 연금에 넣는다고 해도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도 연금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선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나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건 그렇지. 나 20대 초반에 진짜 연금이 연자도 몰랐거든.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가장 큰 무기가 앞으로 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 당장 내가 연금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적다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소득이 없을 거니까 뭐 퇴직연금은 어려울 것 같고 뭐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그런 연금 계좌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뭐 이 개인 연금들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생길 거고 퇴직연금도 생길 거고 그리고 나중에 뭐 주택연금 같은 걸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초반에 이 연금 자산을 모으는 것 자체에 겁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30대 후반의 경우에는 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면 시간이 그냥 금방금방 40대까지 흐를 것 같더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0대가 됐을 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늦게 준비를 시작을 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 내가 준비를 어느 정도 해왔는지를 보는 게 시작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국민연금을 매월 얼마나 받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퇴직금 얼마나 될지 그리고 퇴직금도 은퇴하고 나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어. 은퇴가 다가온 직장인일수록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빨리 가입을 했으면 좋겠어. 연금저축 계좌나 IRP는 사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만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 가입자들이. 근데 뭐 은퇴가 뭐 앞으로 한 10년, 5년밖에 안 남은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가입을 해서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은퇴하고 만으로 55세 되면 바로 연금으로 빼서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부담이 덜 수가 있어.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부분 그동안에 여유 자금을 쏟아온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 주택을 연금으로 받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면 내 예상 연금액을 바로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 내가 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5억짜리 집을 가지고 만으로 60세부터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월 1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어. 집만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다양하게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면 충분히 두려움 없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50대 중반 후반 이제 진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연금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조건에 있어서
5년 이상은 납입을 하고 유지를 해야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가 은퇴 기간이 얼마 5년 미만으로 남았고 좀 더 이게 뒤로 밀어서 나는 받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셔서 얼른 5년 기간을 채우시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은퇴를 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킹따방님 계시잖아. 아, 그치. 우리 킹다방님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 킹따방님한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좋아. 자기 연금을 어떻게 굴렸는지를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 따박이랑 따박 언니를 동시에 같이 만나서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점들을 Q&A로 좀 풀어봤는데요. 같이 이렇게 촬영하는 게 마지막인데 이렇게 칸막이도 있고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마디씩 얘기를 듣고 싶어, 소감을. 그래서 짧게 한마디 해줘. 이 연금이라는 게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다른 컨텐츠로 계속 도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시즌2를 노려보자는 얘기인 거지. 그건 아니야? 아직까지 줍줍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주는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더 많은데 좀 더 못 드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 전화번호 여기 이렇게 띄워놔. 아, 그럴까? 알았어. 아무튼 오늘 너무 고마웠고 우리가 다음에도 또 만나서 시즌2를 따박 언니가 기대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음에 만나요.